자, 무언가를 많이 계획하고 있을 시기입니다. 이제 첫 시작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첫 시작이 지나친 결단을 요구합니다. 초수는 초수대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다른 분들의 계획, 성공한 사람의 계획을 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베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재수 이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하지 않기 위한 어떤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계획이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 계획이 너무 과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계획을 하느라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패를 피하는 방법을 너무 고민합니다. 이제 실패를 피하는 방법에서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자, 심리적인 장벽이 굉장히 생깁니다. 강박증 같은 게 생겨요. 처음부터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행동의 질을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결국 실패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기분이 쉽게 우울해지는 사람의 대부분은 단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초의 일정이나 목표대로 되지 않았다예요. 목표의 성취 기준이 0 아니면은 뭐 100점이기 때문에 뭐 5 아니면 X이죠. 사물을 바라보는 기준이 너무 큽니다. 중간 기준점이 없어요. 중간 눈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지 못했거나 잘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둘 중 하나예요. 잘했거나 못했거나. 그래서 쉽게 슬럼프가 오거나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에서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그리고 계획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겠죠. 이런 것들을 게으른 완벽주의라고 합니다. 자, 올해도 1차 합격가 발표가 났어요. 발표가 났고 이제 2차 지금 대비반 이렇게 진행 중인데 1차 합격자에 당연히 나타나야 될 거라고 당연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초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전혀 저 학생은 좀 힘들겠다 이제 생각했던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년에 베가 스타디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초수는 왜냐하면 남들한테 방해가 될까봐 영학을 아예 아는 것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도 그렇게 스타디 하지 않았어요. 모의고사 이렇게 그 스타디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그냥 한 게 다였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항상 엎드려 잤어요. 그런데 꾸준했어요.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욕심은 없었고요. 그냥 작은 거 하나하나, 행동 작은 거 하나하나에 그냥 꾸준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잘 따라온 케이스입니다. 자, 우리가 합격이라는 결과 목표를 위해서 그 결과 목표를 세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행동 목표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결과 목표가 아니라 행동 목표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과 목표는 잘 옮겨지지 않습니다.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는 양에서 질의 순서로 옮겨가야 됩니다. 양에서 질. 대부분이 이 순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계획한 것이 좀처럼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겁니다. 행동의 양을 늘려야 하는 시점에서 질적으로 너무 높게 설정해 버리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행동의 질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은 행동의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계획의 아주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임시 행동이 필요합니다. 운동할 때 헬스장을 다닐까, 트레이닝을 할까, 뭐 홈 트레이닝을 할까, 뭐 운동복을 살까, 뭐 신발은 뭐가 좋을까, 뭐 이런 생각에 갈피해서 헤매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단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팔굽혀 펴기 12개 뭐 12개 세 세트 뭐 이렇게 아니면 10개 정도만 이렇게 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 근육이 뻐근하고 아프구나 뭐 이런 거를 예상치 못한 결과를 느낍니다. 아니면은 10개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런 것을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동하고 얻은 결과예요. 너무 생각이 많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정의 소용돌이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임시로 결정하고 임시로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아노를 잘 쳤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잘 쳤다라면은 그거는 처음에는 행동의 질을 낮추었고 양을 늘렸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겠죠. 행동의 질과 양을 동시에 추구했다면은 꼼짝달싹도 못할 겁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10년치 계획을 세웠어요. 1년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행동의 질을 좀 낮추면서 시작할 수 있는 낮추면은 행동의 허들이 낮아집니다. 최초에 내가 뭔가를 해서 실패가 없는 한 10초 정도의 액션, 행동, 10초 액션을 해보는 겁니다. 이 행동의 허들을 끝까지 낮추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처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 실패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허들이 낮은 행동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요. 그 다음 행동으로도 쉽게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자기 피드백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더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계획도 조금 더 내가 좀 더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더 계획을 늘려가게 됩니다. 쉽게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단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최초의 계획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좌절을 많이 합니다. 항상 100%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하지만 항상 안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야구에서 뭐 0.3 이상이면 프로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임용에서 타율 자체가 나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외부적인 티오나 이런 외부적인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드는 확률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확률이 나빠서는 안 됩니다. 타율 자체가 나쁜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낮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의욕이 앞서서 행동이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열정, 의욕, 뭐 이런 것들은 약점이 있습니다. 최대 약점은 반짝이라는 겁니다. 지속성이 없습니다. 의욕은 행동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의욕이 행동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작은 허들이 낮은 행동, 호기심을 느낀 작은 행동에서 나오는 행동에서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의욕은 절대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에서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더 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작은 행동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